신입 9급 2호봉 기준으로 저희 초봉이 10만 원 정도입니다. 빠른데?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경쟁률이 낮은 분야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운전지 커트라인이 좀 많이 낮더라고요. 고레일이라든지 SRT, 지방에 있는 지하철, 광역전철 이런 데 입사하기 위해서 필수로 되는 자격증 승객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약 55분 정도는 화장실 절대 못 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점에 화장실이 있는데 짧으면 2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면 정말 큰일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집터뷰 손님으로 대구 지하철공사 운행관리원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교통공사 3호선 4년차 운행관리원입니다. 운행관리원이랑 기관사랑 차이점이 혹시 뭘까요? 처음에 대구교통공사 시험 칠 때부터 1, 2호선 기관사랑 이제 3호선 운행관리원은 달라요. 3호선 운행관리원은 차량 검수로 지원을 해서 차량 검수 업무도 할 수 있고 3호선의 운행관리원도 할 수 있어요. 운행관리원은 열차 운행 전에 출고 전에 점검을 하고 열차 운행 중에 열차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전방 감시, 열차 고장 시 응급조치 및 수동운전 등 열차 내에서 응급 상황과 민원 처리가 주요 업무입니다. 운행관리원 출근 시간이랑 근무 스케줄,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운행관리원의 출근 시간은 주간 같은 경우에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개인마다 다르고 매일 출근 시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열차 시간도 바뀌고 불규칙적이라서 식사 시간도 다르고 보통 저는 그래서 출근할 때 그날의 열차 운행 시간에 맞춰서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오늘의 열차 운행에 맞게 알람을 다 미리 해놓고 시작을 하고 이제 저희는 출근하고 열차 운행 1시간 전에 점검을 먼저 합니다. 열차 상태를 확인하고 하루에 3바퀴 정도 운행을 하는데 그러면 약 6시간 가까이 열차에만 타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점심시간 혹은 열차 운행 전에 대기시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스케줄이 다르니까 이제 점심시간이나 뭐 저녁시간이 계속 바뀌거든요. 일찍 먹어야 될 때는 오전 10시에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늦게 먹을 때는 오후 뭐 3시에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짧을 때도 많아요. 식사를 하려고 어디 다른 곳을 이동해야 되고 하면 식사 시간이 짧아서 대부분 햄버거를 많이 먹어요. 패스트푸드를 대부분 먹어서 다 이제 VIP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 먹기가 쉽지가 않겠다. 저는 밥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라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쵸, 힘들죠. 그리고 또 식사를 할 때 그 음식도 많이 조절하는 편이에요. 이제 너무 자극적인 거나 매운 것을 먹고 열차를 탔는데 배가 아프면 큰일 나기 때문에 먹을 때도 좀 맵고 자극적인 거는 피하는 편이고 그리고 물 먹는 것도 안 드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없으니까. 그럼 안 되는데. 물 먹어야 되는데. 야간 근무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야간 근무하면 어떤 일 하는 거예요? 야간 근무도 하는 일은 같은데 출근 시간이 좀 다르죠. 출근 시간이 빠르면 오후 4시부터 늦으면 저녁 8시 그 사이에 각자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고 저희는 열차 운행을 마치고 저녁 11시 반부터 4시 정도까지 휴게 시간이죠. 돈을 안 받고 회사에 붙잡혀 있는 시간이고 휴게 시간 돈 안 주는? 이제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첫 차가 보통 시점역에서 새벽 5시 15분 뭐 이때쯤 출발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로부터 1시간보다 좀 더 빨리 부터 준비를 해요. 열차를 운행하기 전에 점검을 하는 거죠. 새벽 4시쯤부터 점검을 해서 열차가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첫 차가 5시 넘어서 출발을 하게 되죠. 시작은 새벽 4시부터입니다. 그러면 운행관리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이나 학력 조건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운행관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제2종 전기 차량이라는 게 따로 있나 봐요. 그게 어떤 운전면허증이고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전기 차량 운전면허증은 지하철이나 광역전철 등 전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고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 운전교육기관에 입교해서 교육을 수료하고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따로 받는 기간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운전교육기관에 입교하는 과정과 비용,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됐을까요? 네, 먼저 입교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쳐서 교육기관마다 정해진 인원만큼만 입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교육기간은 약 5주 정도 소요됐던 것 같고 교육 비용은 500만 원 그리고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은 1년에 4번씩 있어서 입교 후부터 면허 취득까지 한 번에 다 합격해도 최소 한 10개월은 소요됩니다. 오랜 기간 준비를 하셨네요. 5주 동안 입교해서 생활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철도 운전을 하는 거에 대한 특별한 감흥도 원래 뭐 꿈도 아니었어서 좀 지루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면허가 있으면 좀 취업하는 데 많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면허를 취득하게 돼서 교육기관에서는 지루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면허를 따고 나서 또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 과정인 거네요? 네, 그렇죠. 면허는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흔히 알고 계시는 코레일이라든지 SRT, 지방에 있는 지하철, 광역전철 이런 데 입사하기 위해서 필수로 되는 자격증, 면허증이라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게 다양하네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NCS 준비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NCS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NCS 시험 유형을 먼저 말씀드리면 NCS는 피셋형과 모듈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셋형은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을 기반으로 한 적성 시험이고 모듈형은 각 영역의 주요 이론을 암기해서 풀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피셋형을 공부하는 방법은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로 이제 문제 유형을 익히고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민간 경력 채용 5급, 7급 기출 문제로 연습했습니다. 특히 문제를 풀 때 언어 논리 문제는 시간 투자 대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듈형 공부 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모듈형 이론 교수자용 파일을 출력해서 이론을 꼼꼼히 외우고 예제 문제로 유형을 파악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교재 비율보다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신 거죠? 그쵸. 그 교재에서 뭐 이론이나 뭐 빨리 풀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설명해 주긴 하는데 결국에는 강의를 듣는 것보다 제가 직접 풀어보고 연습하고 오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운행관리원이라는 직무가 저한테는 좀 생소한데 어떻게 알고 취업을 준비하시게 됐을까요? 처음에 공기업 시험이라는 걸 쳐봤을 때 운전직 커트라인이 좀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렬은 뭔데 이렇게 성적이 낮지? 필기 커트라인이 낮지? 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최종 취업 목표가 공기업이셨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공기업 중에서도 좀 커트라인이 낮고 그렇죠. 커트라인이 낮고 진입 장벽이 낮았던. 그런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경쟁률이 낮은 직렬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제 면허는 따셨는데 취업 준비는 또 따로 하셔야 됐을 거잖아요. 그렇죠. 필기시험 꿀팁이랄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전공 문제들보다 NCS 문제를 더 맞추는 게 그쪽으로 더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게 꿀팁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대구교통공사는 필기시험을 칠 때 NCS 40문제, 전공 40문제를 80분 동안 뭐 시간, 과목의 구분 없이 한 번에 시험을 치게끔 되어 있는데 전공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를 틀리더라도 조정 점수제라는 게 있어서 몇 문제 차이가 나도 결국에는 점수가 비슷하게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NCS를 더 맞추면 NCS는 내가 맞춘 만큼 다 내 점수로, 온전히 내 점수로 가져가기 때문에 NCS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필기시험 전략을 한번 들어봤네요. 그러면 NCS 문제를 풀 때 시간 관리 같은 꿀팁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시각 관리하는 꿀팁으로는 저희 대구교통공사의 NCS 문제는 총 40문제 중에 절반가량이 모듈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듈 이론을 좀 등한시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해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듈형 문제는 이론을 충분히 공부해 가면 한 문제 푸는데 10초, 20초 내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해오면 그 문제도 1분, 2분씩 잡고 있어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전략적으로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면접 꿀팁 같은 것도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많이 가르쳐주고 했잖아요. 맞아. 그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기. 누가 알기로. 두 가지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는 특히 공공사 지하철 이런 데는 안전에 관련된 경험을 빗대어서 뭐 그런 거.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답으로. 안전, 책임, 윤리 뭐 이런. 아무래도 공기업이라서 좀. 맞아. 인재상이나 뭐 안전에 관련된 경험을 빗대어서 대답을 하면 그렇고 심폐소생술 관련된 수료하는 그런 경험들도 이제 가서 할 수 있으니. 했어요? 전 안 했는데. 전 했어요. 했잖아. 그런 거 있으면 어필이 되는 게 일하면서 승객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도 열차 운행하면서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인데 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열차 운행하면서 승객이 쓰러지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자주 있어요. 자주 있고 승객이 쓰러지거나 계속 CPR을 할 때도 있고 119를 부른다든지. 그 열차 운행 중단하고 바로. 그쵸. 열차 운행 중단하고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하고 뭐 의식이 있으면 여기 있는 직원이 이제 케어를 해준다든지 병원으로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도 하죠. 그럼 디트로 입사하시고 회사 내에서 분위기 같은 거는 어떠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경제적인 어떤 수익보다는 사회적인 가치와 공공복지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덜한 편이죠. 또 교대 근무가 또 많은 편이라서 야근이 없기도 하고 출근과 퇴근 시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없고 관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운행관리원은 혼자서 일하는
그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같이 일하는 동료나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출근해서 내 역할 1인분만 하고 퇴근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행 관리원의 장점은 들어봤는데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도 정말 많아요. 첫 번째로 일단 생리 현상. 어, 열차 운행 중에는 갑자기 열차를 세우고 화장실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출발하면 반대편 종점까지 가는데 48분이 걸려요. 그리고 회차까지 하면 약 55분 정도는 화장실을 절대 못 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종점에 화장실이 있는데 짧으면 2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면 정말 큰일이죠. 또 두 번째로는 기관실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실이 없기 때문에 취객이 위협을 한다든지 운동 피우는 사람이 있다든지 다양한 승객들의 인생사와 욕설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내내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럼 단점 한 가지 더 있을까요? 단점 한 가지 더라고 하면 동종업계 다른 교통공사 대비 가장 적은 임금과 가장 많은 근무 일수라고 생각해요. 신입 9급 2호봉 기준으로 저희 초봉이 3,500만 원 정도입니다. 많은데? 타교통공사 더 많은데. 그래서 좀 이직률이 높은 편이에요, 대구가. 아, 대구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대구가 이직률이 높은데 그나마 대구교통공사의 장점이 근무지가 대구라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구가 연고지인 사람들한테는 좋은 회사긴 하죠. 그래서 연고지인 사람은 이직을 안 하고 타 지역에서 입사를 하면 많이 이직을 해요. 그렇겠다. 타 지역이면 또 집값도 나가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럼 단점 끝인 거. 그렇죠. 장점 한 개, 단점 세 개. 장점 더 없어요? 장점이 원래 그거였는데 근무지, 연고지인 그게 장점. 연고지이면 좋다는 게. 그죠. 장점은 근무지가 무조건 대구라는 거. 사실 저도 이직하려고 고민도 많이 했고 도전을 하려고 할 때마다 다른 공기업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게 걸려서 이직을 포기하고 열심히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이직 생각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런 편이에요. 좀 익숙해지니까. 또. 맞아요. 그리고 직원분들이랑 관계도 좀 좋다고 하시니 맞아요. 이직할 일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연봉 세다고 생각하는데. 3,500? 근데 이게 2년차 되면 좀 더 많아지긴 해요. 오. 4,000 넘긴 한데. 근데 타 공기업은 시작부터 거의 4,000에 가까운. 그렇군요. 제 친구는 그렇게 안 세다고 들었는데 그 코레일에 코레일도 비슷해요.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인천, 대구 다 비슷해요. 음, 근데 부산교통공사가 좀 많아요. 아, 그리고 부산교통공사가 일도 근무일수도 제일 적고. 왜 그렇대요, 거기는? 원인을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 친구는 그거 하거든요. 발권하는 그 뭐라고 그러지? 영무원인가? 영무원. 영무원도 교대 근무를 해서 전기나 기계나 다른 기술직이랑 돈 똑같이 받아요. 임금 테이블에 다 비슷하게 돼 있어요. 대구교통공사 영무원 뭐예요? 역에서 안내하고 열차에 문제 생기면 달려와서 토를 치운다든지. 또 치울 일 많을 것 같아. 그렇죠. 1, 2호선은 근데 영무원이 직접 와서 하는데 3호선은 운행관리원이 커피 쏟는 것도 치우고 토도 치우고 대소변 실수하는 것도 치우고 승객들 경찰도 몇 번 불러보고 승객 쓰러지면 119도 부르고 열차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수동으로 운전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회사이죠. 할 일이 많네요. 네, 할 일이 많죠. 에피소드가 되게 다양하게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에피소드가 많은데 최근 들어서 자주 겪는 일인데 대구 와서 느끼는 점인데 이제 대구의 어르신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는 이제 기관실이 따로 없어서 옆에 와서 정치 얘기를 엄청 하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팔아먹는다. 우리가 다 고생해서 이렇게 대한민국과 이 대구를 발전시킨 거다. 너네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박정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도 하고 우리가 고생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얼마나 이 기술력을 발전시켰냐. 이 3호선 이 열차도 무인으로 자동으로 다니고 얼마나 그러면 제가 그 3호선 열차는 일본에서 만들어서 사온 겁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모스케 하시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너 결혼했어? 저 결혼했습니다. 라고 하면 애는 몇 명이야? 저 아직 애가 없습니다. 애 3명씩 넣어라.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서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면서 애 무조건 3명 넣으라고. 열차 내려서까지 손가락으로 3을 3명 하면서 이렇게 내리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팀들이랑은 같이 일할 일이 딱히 없어가지고
그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승객들이랑은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해도 어쩔 수 없고 그런 승객들, 좀 무례한 분들, 진짜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응대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진 않으세요? 저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아가지고 좀 무던한 네, 편이라. 그런 분, 세상에 뭐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편이에요. 처음 겪으면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막 와가지고 만지거나 할 것 같고. 네, 맞아요. 사실 좀 조심스러운 음. 부분이긴 한데 저는 열차에 정신지체 장애인 분들도 정말 많이 타거든요. 열차 타면 3호선이 지상에 있으니까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정신지체 장애인 분들을 처음 봤고 그분들과 이제 대화도 하고 돌발 행동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 잘 적응하기 좀 힘들었어요. 처음 접하다 보니까 엄청 크게 소리를 계속 지르는 분도 있고 자해하거나 막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곤란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얘기 되나? 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있을 수 있는 그런가? 일이죠. 이제 너무 소란스럽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그런 승객은 하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철도 안전법에. 그래서 관제 보고하고 하차시키기도 하고 얌전히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같이 근무를 해요. 저희가 하루에 보통 3바퀴를 타는데 같이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집에 안 가시고. 네, 종점 도착하면 내려서 다시 반대편 와서 다시 타고 계속 같이 다니죠. 저도 버스 타면 그런 분들 같이 많이 타시긴 하는데 소리 지르시고 그러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이렇게 안 주셔서 아, 맞아요. 괜찮았는데 운행 관리사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신경이 좀 쓰일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제 저희가 자동으로 운행이 되긴 하지만 열차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 커버를 개방시킨 상태로 열차를 운행하는데 어린아이들도 엄청 많이 타거든요. 궁금하니까 계속 뒤도 보고 뭔가 이제 만지려고 하면 제지를 하는데 혹여나 그 버튼들 중에 비상정지 버튼 뭐 그런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차가 멈춰버려요. 그런 버튼을 갑자기 눌러서 취급할 수도 있고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게 교육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하고 그렇구나. 있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대구교통공사 운행관리원 모시고 인터뷰 한번 나눠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혹시 더 댓글로 혹시 남겨주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쭤보고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